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모레퍼시픽 주주님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또 3.15% 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3, 4일 만에 거의 2조 8천억 정도, 거의 3조 가까운 시가총액이 빠지고 있는 모습으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앞으로 이 주가의 반등이 어디서 나올지에 대한 지지 라인, 그리고 지지 구간에 대해서 찾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아직까지는 매력적인 투자처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가 매수세로 충분히 투자를 해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2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이 올해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낮게 나오면서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주가가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좀 물량들이 대거 매도세가 터져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이 대략 어느 정도 나왔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지지 라인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을 왜 또 우리가 계속 끌고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은 29.46% 정도 줄어든 대략 42억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컨센서스가 대략 한 694억 정도였는데 한 94% 정도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화권 매출이 약 1,077억 정도로 지난해 2분기 대비해서 43.3% 정도 감소를 하였는데, 그리고 국내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34.3%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일단 기대를 했던 게 중국 매출에 대한 회복, 그리고 작년 우리가 인수한 게 뭡니까? 바로 이 코스알 X죠. 이 코스알 X에 대한 편입 효과로 2분기에 대한 실적 반등을 좀 우리가 예측을 했으나 이런 예상이 벗어나면서 주가가 급락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결국 이 아모레퍼시픽 지금 중국 매출이 부진한 이유는 결국 미국과 유럽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아모레퍼시픽도 현재는 K뷰티 회사들이 현재까지 잘 나갔던 이유가 바로 미국과 유럽에 집중해 왔던 그런 모습들 때문에 상당히 이 섹터의 흐름들이 좋았던 건데, 이 아모레퍼시픽도 미국과 유럽 쪽으로 집중을 해 나가고 있고, 중국 쪽에 대한 시장은요, 이전에는 우리가 저가형 화장품으로 지금 그 시장에 대해서 중화권에 대한 매출이 나왔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전략을 바꾸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화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과 유럽 쪽의 의존도를 이제 높이겠다라는 현재 이런 과도기에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케팅 비용이나 여러 가지 비용이 나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자, 그러면 이 아모레퍼시픽이 결국엔 앞으로 좀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까?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들은 없을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만한 내용들이요. 일단은 아모레퍼시픽 여러분들의 배당 성향 그리고 자회사 코스알 X의 성장성을 좀 따져봤을 때 저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정말 실체가 없는 기업도 아니고요. 앞으로 이 화장품 대장주로서 여기에 대한 주도를 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에 대한 부분이 단 한 분기 실적이 이렇게 안 좋게 나와서 주가가 내려간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지지 라인을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하고 다시 좀 잡아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전에 그 저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저점을 높이고 이런 추세선에 따라 주가가 꽤 변동폭이 크게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저는 이 추세만큼은 깨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만약에 매수타점을 잡는다라고 하면 확실한 지지 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잡을 만한, 그리고 눌림목 자리에서 확실하게 상승 추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아직 이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매수 타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급락이 와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땐 어느 정도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어 간다고 하면 그때부터 주가의 반등은 분명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럼 아모레퍼시픽이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 이게 V자로 막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느냐, 그런 모습들보다는 좀 더 안정화가 되어가는 모습으로 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르게 내려간 이유도요, 현재 아모레퍼시픽이 이런 구간에 대해서 매도에 대한 또는 지지 라인에 대한 어느 정도 매물대가 없다라는 걸 지금 반증합니다. 그만큼 주가는 한번 탄력을 받으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좀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갑자기 뭐 내일 뭐 상한가 이렇게 기대하는 거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결국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지지 라인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고, 이 지지 라인에 대해서 확실한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런 상승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트레이딩 전략적으로 좀 바라봐야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어느 정도의 단기 상승 이후에 또다시 한번 조정이 분명히 올 텐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매도의 관점 그리고 수익을 가져가는 관점들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림목을 잡는 전략들을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시장 자체가 그래도 좀 혼조세이고, 내일 또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있죠. 현재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현재 K뷰티 산업에 대한 우리나라 종목들도 글로벌 시장의 흐름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코스피 코스닥이 오늘 지수가 빠짐에 따라 아모레퍼시픽도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수의 흐름과 시장 상황의 흐름들을 종합적으로 좀 우리가 판단을 해서 아모레퍼시픽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이런 창구들을 보면은 오늘 뭐 기관계에서의 매수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보면은 기관과 또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또 나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또 크게 나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수급적으로 봤을 때 뭐 어디에서 지금 세력들이 나가고 빠져나갔다 이런 걸 말씀드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확실한 좀 지지 구간, 제가 보고 있는 이런 지지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구간들을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여러 개 있는 분들이라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매수 타이밍과, 그리고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가 분할 매도의 관점을 가져가면서 우리가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 외국인들이 그러면 엑시트를 하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비중이요, 일반적으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25%, 27% 구간을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29%대의 비중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건, 그게 뭐 엑시트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건 안 되고요. 단기적으로 이런 이슈들이 터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소량의 물량만으로라도 이렇게 주가를 크게 낙폭이 주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야, 이게 전부 다 매도량이 정말 컸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이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락이 나왔다라는 건 결국 매수와 매도가 두 개 다 공존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결국 매수에 대한 물량들도 이때 많이 나왔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저희가 지지라인을 함께 좀 잡아 나간다라고 하면요, 아모레퍼시픽 충분히 우리가 받는 구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표상으로 볼 때도 분명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과연 저항대를 받고 수급이 어느 정도로 나오고 시장 상황이 다시 한번 이 섹터의 흐름이 강하게 가는지 아니면 좀 더 쉬었다 가는지를 앞으로 확인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정보들, 자료들, 그리고 실시간 타점들 제가 공유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아직 구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보들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니면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거나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라고 하면 구독 먼저 한번 눌러주시고, 여기에 대한 정보들, 자료들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요,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010에 2011-9671로 저에게 아모레퍼시픽에 암호라고 저희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됩니다. 문자로 주셔야 돼요. 문자로 암호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특히 여러분들 문자 남기시기 전에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제가 앞으로 나오는 이런 전략들, 그리고 타점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갈 거니까 급락이 나오고 이렇게 하락이 나오더라도 분명 우리는 반등에 대한 부분, 특히나 아모레퍼시픽은 여러분들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저점을 다진다 하더라도 분명 반등은 계속 나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 고점만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아모레퍼시픽, 우리 지금 손실이 커지신 분들이라면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에게 암호라고,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암호라고 문자 한 통 주시고 이런 도움들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기술적으로 좀 판단을 하는 게, 현재 시장에서는 수급과 기술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현재 어떤 돈들이 들어오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현재 어떻게 보면 지수가 빠짐에 따라 외국인들이 좀 엑시트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 보이고 있긴 한데, 아모레퍼시픽에는 아직까지 또 큰 대량의 엑시트한 금액들이 나오고 있지 않는 모습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력들은 빠져나가진 않았고, 단지 소량의 비중으로만 지금 매도세가 나갔고, 여기에 따른 또 매수세가 다시 한 번 더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시장 참여와 함께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타점이 중요하고 대응 전략이 중요하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내가 들고 있으면요, 계좌 수익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계좌의 수익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계좌의 수익, 아모레퍼시픽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린 돈만 벌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010-2011-9671로 저에게 아모라고 문자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주식 투자로 돈을 버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지표를 사용을 하고 어떻게 이런 지지 라인을 설정을 하고 저항 라인을 설정하고 그리고 눌림목 자리와 고점 신호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와 강의 영상 그리고 현재 급등이 가능한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이런 도움들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 고수 트레이더 분들 그리고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보는 분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트레이딩을 할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들 그리고 강의 영상까지 준비를 했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현재 매집 구간에서 앞으로 주가가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내 평단가가 저항 지지 구간인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왜 사면 저항 구간이고 또 팔면 지지 구간이고 정말 이런 경험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것들을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앞으로 저항 구간 그리고 지지 구간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빠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결국 진입 타점에 대한 공략법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교육 자료들 현재 이 첫 페이지뿐만 아니라 제가 한 두세 페이지 정도로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쉽게 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런 실적 발표들, 어닝 시즌이라고 하는데 이 주식시장 팔에서는 이런 실적 발표에 대한 주가의 흐름들이 상당히 변동폭이 크게 나옵니다. 어떤 날은 매출이 잘 나오고 영업이익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갈 때도 있고 이게 악재가 소멸됐다 아니면 재료가 소멸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어느 정도 간단하게 우리나라 대표 주식인 뭐 카카오, SK하이닉스, 네이버, 삼성과 같은 예시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만약에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참고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제가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강의 영상들을 투자 종목 선정하기, 수익 내는 매도 타점,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법, 그리고 이평선 매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가는 방법, 기본적인 파동의 이해, 대장주 매매법, 그리고 박프로의 필살기법 대공개, 수익 내는 종목 선별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들까지 여러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절대적으로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되는 이런 강의까지 여러분들께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이라면 제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또 기술적 분석이나 이렇게 회사 매출액이나 이 모든 걸 따져봤을 때 어떤 식의 확률이 높은 자리들을 잡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게 급등 전의 모습인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목들을 한 두세 개 정도 추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종목들도 받아보시고
투자를 해봐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거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흥미가 있고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저희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그런데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독과 좋아요가 제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에 있는 자료들, 그리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항상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런 자료들 참고하시고 꼭 성투하시고 돈 많이 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장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급등할 수 있는 급등주들에 대해서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항상 2개에서 3개 종목 정도 판별해서 여러분들께 드릴 거니까요. 이런 것들까지 꼭 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자료 참고해 보시고 꼭 성투하시고 저 박프로와 앞으로 함께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